안녕하십니까.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경기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양도세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감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인데 세법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그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팔아야 할 농지가 많다면 먼저 일부를 팔아서 1억을 감면받고, 그 다음 해부터 5년 안에 나머지를 팔아서 다시 1억을 감면받으면 총 2억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도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도에 맞춰서 처분한다면 많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상속 농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 네 가지 예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자식이 상속받아 제촌 작용하는 경우에는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세법에서의 작용은 농지법과는 다르게 제촌 작용을 의미하고, 뒤에 항상 3,700만 원의 소득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제촌 작용 3,700 미만,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제촌의 뜻은 농지의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고, 3,700 미만이란 제촌 작용을 하면서 다른 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면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전 영상인 영농세제 혜택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직장에 다니는 아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아들이 상속받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안 짓는다면 3년 이내에 팔아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이지만 이 경우는 3년의 기간만 주어졌기 때문에 1년에 1억, 3년에 2억이 되겠죠. 3년 안에 두 번을 팔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리고 앞의 경우는 5년 후에 다시 한도가 살아나지만 이 경우는 한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작용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3년의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3년이란 기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영농 경력을 그대로 날려버리기엔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속을 하고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1년 이상만 제촌 작용하면 앞의 경우와 똑같이 감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난 후에 언제든지 팔아도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음은 8년 미만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8년 미만 작용한 농지를 제촌 작용하는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그 농지를
자식이 8년의 경작기간을 마저 다 채운다면 역시 똑같이 감면 자격을 갖추게 되고 똑같은 조건으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처분하면 당연히 감면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8년 미만 작용한 농지를 제촌 작용하지 않는 자식이 상속받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제촌 작용을 하지 않고 처분한다면 이런 경우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식이 나중에 귀농을 해서 8년의 경작기간을 다 채운다면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4가지 케이스들을 알아봤는데요. 위에 4가지 경우를 종합을 해보면 8년의 작용 기간이 핵심이 됩니다. 상속인인 자식이 영농에 종사하든 안 하든 어찌됐건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작용기간을 합해서 8년 이상이 된다면 일단 양도세 감면의 조건은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당시 당장 제촌 작용을 못한다 해도 나중에라도 이처럼 감면의 조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설명한 2번째와 4번째 경우처럼 상속인이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자 한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경작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속 농지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방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이행 강제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 농지는 법적으로 개인적인 임대를 허용해주고 있죠. 따라서 명심해야 할 건 농지를 상속받게 될 때 당장 제촌 작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속을 받고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작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를 해서라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농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속 농지 양도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인 어머니께 상속을 하였고 다시 그 농지가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면 이럴 때는 어머니의 영농 경력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작용을 하셨다면 아버지의 영농 경력과 합산이 돼서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지만 어머니가 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경력이 단절이 돼서 자식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서부터 배우자인 어머니를 거쳐 자식에게 농지가 상속되는 경우 어머니가 농사짓지 못하는 분이라면 영농 경력의 단절로 인하여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상속에 대한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한테 상속이 되었고 다시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자식에게 상속이 됐다면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의 영농 경력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영농 경력은 2세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농지를 10년 경작하다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했고 다시 아버지가 5년 경작을 하다가 그 농지를 자식한테 상속을 했다면 자식은 아버지의 영농 경력 5년만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영농 경력은 세대를 건너뛰어서 승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농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할 당시에 반드시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작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임대를 해서라도 경작을 이어가야 하고 또 그런 농지의 상태가 양도시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로 전까지 경작을 했다 해도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면 바로 눈앞에서 감면이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경작 여부는 실사를 나오지 않아도 실시간 항공사진 촬영으로 얼마든지 판별이 가능하니까 이 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 명의 형제가 있다면 공동 상속을 이용해야 양도세를 최대한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국세이자 사람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인세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각자에게 동일한 감면 한도가 발생합니다. 세법에서 허용한 5년에 2억이라는 이 감면 한도를 최대한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양도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그 상속 농지에 대한 취득 신고 금액에 따라 취득세나 상속세는 물론 나중에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작용의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보통 기준 시가인 공시지가나 아니면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일단 당장의 취득세나 상속세를 적게 내겠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양도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감정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커지는 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양도세는 적게 내게 되겠죠. 보통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양도세의 비중을 많이 두기는 하지만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 외에 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상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만 취합하고 정리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절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올려드렸던 8년 작용 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영상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상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